이 서식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 게 서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얘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문제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손 발생한 것과 대손금 회수했을 때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회계 처리 문제가 일반 전표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부가가치세 부속 신고서 문제에서 최종 마지막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벌신고서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기에 작성하면 반영되는 칸이 여기에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손세액을 여러분들이 직접 집어넣는 건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한 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부가가치 신고서 직접 작성하는 문제에서도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신고서만이 아니고 회계 처리부터 신고서 반영되는 것까지 전부 다 봐야 돼요. 그 세 개 중에 아무 때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거의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대손세액 공제 신고라고 안 하고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라고 하는 건,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있고, 그리고 대손세액 변제 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자, 우리 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는 창 닫아버렸구나. 여기에 대손 발생 탭하고 대손 변제 탭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대손 발생 탭하고 대손 변제 탭이 서로가 다른 신고서예요. 그래서 얘는 대손 발생 탭이고 얘는 대손 변제 탭이에요. 그럼 대손 발생 탭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매출세액에 대해서 가감시키는 거고, 매출세액을 못 받게 됐거나 받았을 때 쓰는 신고고, 대손세액 변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4번에 47번 칸이 있어요. 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정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아예 다른 거예요. 이 탭도 서로 다른 탭이고, 얘는 매입세액 움직이는 탭이고 얘는 매출세액 움직이는 탭이에요. 자, 혹시 이 서식에 대해서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으신 분? 자, 없으면 좋은 건데 있으면 그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가 변제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회수하면 여기 들어와서 틀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둘이는 성격이 아예 다른 거예요. 얘는 매출세액을 가감시킬 거고 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가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탭과 이 탭의 역할은 서로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두 신고를 다 볼 건데,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움직이면서 자, 보게 되면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매출을 해요. 매출을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을 하고, 우리는 과세사업자고 과세품을 팔았으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다 해서 100만원짜리를 팔면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해서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다 11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에서 이번 외상하면 이 분계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뒀는데 A라는 거래처가 예를 들어 파산을 했어요. 한마디로 대손이 발생을 한 거죠. 우리가 돈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럼 돈 못 받게 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내장부에 외상 매출금 110만 원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회계 때 대손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그렇죠. 순영씨 입모양이 맞는 것 같아. 대손 충당금. 그죠? 그거 확인하라 그랬는데 그 대손 충당금 모아둔 게 부가가치세 이거 못 받은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모아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물건 100만원치 물건 판 거 못 받는 거 대비한 거지 얘는 예수금이잖아. 이 예수금이라는 거는 그냥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건데 못 받았으면 안 내야 될 거잖아. 그죠? 이해가시죠? 내가 받아서 가져다 주는 역할만 하는 납세 의무자인 거지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건 내 돈이 내가 내야 되는 게 아닌데 문제는 지금 얘를 통째로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한테 나 지금 이 돈 못 받았으니까 지금 110만 원 못 받아서 슬퍼.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라도 일단 너가 안 내도록 매출세액에서 빼달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야. 내가 외상으로 판 내 잘못이니까. 세법이 뭐라고 어떻게 준다 하더라도 이걸 빼달라고 할 거예요. 그게 지금 대손세액 공제 신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대손 발생 탭에다가 대손금을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110만 원이라고 쓰면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금은 지금 이 금액이에요. 공급 대가처럼 이 금액이 대손금이라고 쓰면 대손세액 공제는 110분의 1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10만 원에 110분의 10이면 10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 10만 원을 공제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달라고 매출세액에서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자, 우리 8번 대손세액 가감 칸에 여기에 신고서 8번 칸에 여기에 매출세액에서 얘는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마이너스 10만 원이다라고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얘는 지금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대손 발생 탭에서 하는데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여시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죄송해요. 우리 3005번 회사 갑시다. 우리의 제일 만만한 3005번 회사에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우리 4월부터 6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셨죠? 그럼 대손 확정 일자를 2020년 4월 5일 대손 금액을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오른쪽에 대손세액이 1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무조건 F2번 눌러서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다 써야지 반영되니까. 자, 법물금속이 파산했다 볼게요. 그럼 F2번에서 법물금속 선택하고 대손 사유는 1번 파산,
이렇게만 쓰면 되니까 입력하는 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지금 여기에 110만원 플러스라고 쓴다라고 한 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대손 발생 탭에 110만원이라 쓰면 10만원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만큼 대손 당했으니까 매출세액 못 받은 거니까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보면 아니요라고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칸에 매출세액에서 줄이게 마이너스 10만원이라고 들어오죠. 그죠? 못 받았으니까 매출세액 못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뺀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나요? 우리 과거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아 우리 두 번이나 들었는데 그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빼지 말고 둬라 전에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대손금은 빼지 말고 넣어두란 이유가 100만원 침척을 대손당해서 세액이 10만원인데 대손세액 공제하면은 10만원 빼줄 거니까 그럼 신고할 때 과세표준은 100만원인데 세액이 0원이 되잖아. 그럴 거니까 얘를 빼지 말라는 게 전에 우리 공부했던 대손금이었어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전에 우리 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3개 외우라 그랬는데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죠? 수정씨 표정이 처음 듣는다 표정. 자, 괜찮아요. 이제 알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원래 우스갯소리로 시험 접수하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시험 응시 원서 출력하고 공부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돼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일주일 전부터 출력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마이너스로 들어온다는 표현이 이거 이야기예요. 제가 부가신고서 8번에 마이너스로 들어올 거다. 그럼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 여기 플러스로 쓰는데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 풀 때는 여기에 대손 발생했다고 하면 세액만 마이너스 10만원이라 거기다 쓰게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자 지금 여기에 매출세액이 10만원 줄었죠. 매출세액이 10만원 줄었죠. 자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 뭐죠? 매출세액 계정 과목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죠? 그럼 매출세액이 줄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부가세 예수금을 증가시킬 거고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부가세 예수금을 줄일 거예요. 어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우린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지금 얘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달라고 신고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안 내게 부가신고서에서 줄였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이해 가시죠? 왜 차변에 썼는지? 그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에서 이것만 딱 쓰면 이것만 분개를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못 받게 되어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면 세액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얘가 들어와서 매출세액이 제로가 되면 우리도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장부에도 항상 부가세 예수금과 동그라미 가의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 없어졌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대손 회계 처리까지 하면 외상매출금도 이제 지워야지.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렇죠. A다 100만원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지금 못 받게 된 게 100만 원이래. 죄송해요. 110만 원. 그래 다 지워지지. 자, 110만 원을 다 지우면 그럼 이제 10만 원 뺀 나머지 100만 원 이거 가지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AT 시험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 모자랄 거니까 자, 이 문제 틀로 생각했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 꼭 하세요. 우리 AT 시험은 문제 틀이 있다라고 했죠. 지금 하는 작업이 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딱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할 건데 지금은 제가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다 할 건데 지금까지 AT 시험에 이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전부 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잔액 확인하러 가야 돼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다면 100만 원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 A가 아니고 외상 매출금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짝짓 거 확인해서 얘를 쓰면 되겠죠. 뭐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확인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A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A 거래처 대손금을 회수를 한 거예요. 이번 이 돈을 우리 회사가 돌려받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이 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앞에 매출세액을 못 받는다고 신고까지 했는데 자, 우리는 이 회사한테 100만 원 받을까요? 110만 원을 받을까요? 당연히 11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110만 원 받아서 110만 원을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공제를 했는데 받았으니까 이제 내야 될 거잖아. 그죠? 이제 받았으면 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자, 이게 변제 아니에요. 이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대손 발생 탭에서 자, 이번엔 중요한 게 똑같이 대손 발생 탭에서 이번엔 금액을 마이너스 11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탭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세액은 110분의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칸에는 여기에는 그냥 플러스로 10만 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세액이 더해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대손 발생 탭이 부가세 신고서 8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탭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다시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그냥 얘 금액을 마이너스 110으로 바꿔버릴게요. 얘를. 마이너스 110으로 바꿨나요? 그럼 저장. 뭐 뒤에는 의미만 통하면 돼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원래 뭐 회수했다고 의미만 통해 쓰는 건데 그냥 생략하고 얘만 마이너스 110만 원 썼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F12번 새로 고침에 아니오라고 하시면 이번에 받았으니까 내라고 플러스라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출했는데 대손당했으면 매출세액 못 받았으니까 빼야 되고
근데 그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야 될 거잖아. 지금은 받은 경우잖아. 1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이제 내야지. 그래서 매출세액에 증가시키려고 플러스라고 나온 거예요. 당했을 때는 뺐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게 회수하게 되면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 앞에 당했을 때는 못 받았으니까 빼달라고 해서 빼줬어요. 근데 결국 그 돈을 받으면 이제 받았으니까 내야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플러스로.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써주면 저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야지. 매출세액이 늘어났잖아. 그죠? 다시 매출세액이 늘어났으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자, 근데 이 생각하기 전에 자, 전에 과거에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안 받았던 대손금 회수했을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경제적 사건은 돈 받는 거죠. 이 옛날부터 제가 이야기하던 거잖아요. 대손금 회수했을 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돈 받는 거다. 그럼 나는 돈을 회수하는데 110만 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110만 원. 그럼 110만 원을 내가 다 가지면 되냐? 이게 과거에 부가가치세가 1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게 아니고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이젠 받았을 땐 도로 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거고. 그럼 나머지 100만 원만 가지고 이 100만 원만 우리 전에 대손 이야기했을 때 대손금 회수하면 단기에 발생했던 거 회수하면 취소 처리.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거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는 거. 그거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야. 10만 원 낼 거 아니까 이제 낼 거고. 그럼 이번엔 뭐 전기였던 단기 거든 대손 충당금이라고 일부제 어서서했으니까 다시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채워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회수하는 문제를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카페에 있는 그 기출문제 분계 연습 하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 보신 분이면 그 글자 못 봤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원통 다 적혀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 다 섞여 있어요. 그죠? 회계 1급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배우지 않았는데 괜히 딴지 걸까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만 적혀 있고, 세무 2급은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 안 받았다 다 있어요. 세무 2급 일반 전표 문제에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110만 원 받는 건 똑같아요.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 안 받았으면 110만 원이 대손 충당금이 될 거고, 대손세액 공제 받은 적이 있으면 10%는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 문제에서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받았으면 10만 원 이제 다시 회수했을 때 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를 정리해주고, 받은 적 고려하지 않는다, 받은 적 없다면 그냥 얘 신경 쓰지 말고 110만 원이 대손 충당금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일반 전표에서는 쓰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계 처리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받았을 때는. 그죠? 이건 우리 자연세무 2급 일반 전표 문제에 이 문제들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때 이 부가세 예수금이 그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한 거에서 회계 처리하고 봤는데, 지금 여기 대손 발생 탭이 탭하고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8번 칸 매출 세액에 있는 8번 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된 거고, 자, 이번에는 대손 변제 탭을 볼게요. 지금 이 탭, 이 대손 변제 탭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자, 대손세액 변제 신고를 가지고 보면 자, 얘는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재료를 사요. 원재료 100만원치를 샀고 과세품이고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면 나한테 10만원을 거래 징수할 건데 나도 과세품 만들어서 팔 과세사업자라서 얘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으로 외상을 해서 나중에 얘한테 갚을 거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분계는 우리 51번 매입과세나무에서 외상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분계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이번에도 상대방한테 A 회사가 파산을 한 거예요. 자, 상대방한테 대손 발생했는데 자, 슬프나요? 수정 씨는 현실적이었고 성경 씨는 감성적이었어요. 그럼 그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마음속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갚아야 되는데 걔가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난 이것 가지고 100만원치 물건 샀는데 지금 안 줘서 기쁘다고 생각까지는 그나마 인간미 있는 그거지만 이 10만원이 문제인 거예요. 10만원이. 이 부가가치세 제도는 내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한테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무서에 내고 그걸 내가 부담하면 안 되면 내가 돌려받는 방식인데 지금 나는 이걸 갚기도 전에 얘가 파산해서 돈 못 줬다는 건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죠. 그러면 이 10만원을 공제받으면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 1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준 적이 없으니까 부가가치세는 공제 안 받겠습니다 라고 대손 변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매입세 공제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손 변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여기에 아까 뭐라고 표현했지? 대손 발생 탭. 그러면은 대손 변제 탭에서 자, 여기에 금액을 마이너스 110만 원이다라고 쓸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110분의 10이 대손 세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대손 세액으로 이제 이걸 공제 안 받도록 반영을 해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얘는 14번에 매입 세금계산서 아닌데 매입해 주는 거에 보면 47번 칸이 있어요. 자, 죄송해요. 아까도 위에서 이랬다가 내가 이렇게 썼죠. 자, 여기에 금액이 플러스로 죄송해요. 마이너스로 10만 원이 되어서 14번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10만 원 줄여주게 될 거예요. 자, 대손 발생 탭하고 대손 변제 탭하고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호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마이너스라 쓰면 마이너스라고 나올 거예요. 자, 보면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 변제 탭에서 자, 4월부터 6월이라고 하고 그냥 2020년 5월 1일 날 마이너스 110만원 거래처는 시지운송 파산이다. 이렇게 써두고 자, 하셨나요? 자, 하셨으면 저장.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F12번 새로 고침 아니요. 자, 여기에서 자, 그냥 여러분 안 지워도 되니까 제 것만 보게. 다른 거 지우고 얘만 딱 하나 남겨놓고 보면 자, 지금 14번 칸에 여기 47번 변제대손세액 여기에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여기 14번 칸에 들어가는 건데 14번은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빼야 되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라고 쓰면 빼주는 거를 빼주는 그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를 줄인다는 건 거꾸로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들어와서 답원이 납부세액인데 10만원 납부해야 된다고.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에요. 그럼 10만원 내야 된다라고 다시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공제되는 곳에 마이너스면 공제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고 쓰면 마이너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되는 게 줄어든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정 과목이 뭐였죠? 부가세 대급금. 그럼 부가세 대급금을 지금 줄인 거잖아. 10만원. 그래서 반대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10만원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변에는 자, 외상매입금이 지금 부가세 대급금의 대변 계정이었죠. 그런데 외상매입금 110 적혀 있는데 이 100만원 지워도 될까요? 110만원은 부가가치세고 100만원도 상대방이 파산 났다 하더라도 돈 달라 할 수도 있잖아.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유병의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내가 갚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법이 안 갚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되기 전까지는 내가 갚아야 될 채무는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내가 공제 안 받겠다라고 신고한 부분만 외상매입금 10만원에 대해서만 얘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그럼 얘가 A 회사가 이 대손금에 대해서 달래요. 이제 그래서 대손금 상환을 해요. 그럼 나는 전에 이 부가가치세를 안 줬기 때문에 공제 안 받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도 나한테 돈 달라 그러면 110만원을 달라 그러겠죠. 그럼 110만원 주고 10만원 돌려받아야 될 거예요. 원래 거래가 그런 거였잖아. 110만원 주고 10만원 내가 돌려받는 거였는데 얘가 돈을 주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돈을 안 줬으니까 10만원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110만원 다 달라고 하면 110만원 주고 10만원은 부가세법한테 환급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 변제 탭에 가서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110만원을 쓰면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14번에 47번 칸에 10만원이 플러스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했다, 뭐 회수했다, 당했다, 상환했다 뭐 이런 거는 부호로 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금액을 110만원으로 바꿔 쓰시면 자, 뒤쪽은 뭐 상환 의미 통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장.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F12번 새로 고침하면 이번에 47번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2만원 곧 이제 줄 테니까 공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다른 거 지워보면 얘만 남겨놓고 보면 이것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줬으니까 돌려주세요 해서 다번에 마이너스로 환급세액으로 뜨죠. 14번에 플러스라고 나온 거 공제되는 게 10만원만 있으면 환급되도록 뜬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회계 처리는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110만원을 상환한 거잖아.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10만원 돌려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10만원이 되고, 그럼 여기에 100만원을 자, 이 100만원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 장부에 지우지 않고 있었던 외상매입금 100만원 있었잖아. 10만원만 지웠잖아. 이럴까봐 둔 거예요. 그럼 이 100만원 이제 줬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자, 우리 회계 처리까지 봤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탭과 이 탭의 성격은 전혀 다른 거죠. 대손 발생 탭은 매출세액을 증감시키는 곳이고, 여기 대손 변제 탭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증감시키는 거지, 매출세액에 대손 발생했다, 회수했다라고 해서 딴 곳에 가는 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하는 거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안 줬다, 상환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 가지고 보면 사실 대손 변제 탭은 역대 제가 41회차부터 정리해온 책승것 때문에 할 문제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대손 변제 탭 들어가는 건 세무 2급 시험에는. 그럼 여기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일단 여기서 놀아야 되지, 회수했다고 여기로 가서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회수하면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써야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고 발생하면 플러스로 쓰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회계 처리는 이거 가지고는 잘 나오진 않아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뭐 얘는 자주 등장하니까 발생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에서도 얘는 자주 나오는데 여기 얘 8번 매출세액 얘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온 이유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시간을 정상적으로 잡아야지.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안 나온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